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회전기에서 이극기와 사극기, 그리고 극수와 동기속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회전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극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극기가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전기를 이극기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극기, 육극기 이렇게 확장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8극기, 12극기 이렇게 우리가 더 알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극기에서 사극기로만 진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극수가 바뀌게 되면 동기 속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좀 알아본다, 이겁니다. 먼저 우리가 발전기 모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모드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자석을 돌려 가지고 동기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석을, 터빈이 이제 돌리죠. 그러니까 이 자석을 돌려 가지고 고정자에 이렇게 고정자 외부에 있는 이 고정자 코일이라고 하죠. 고정자 코일에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극기와 이제 사극기를 한번 요 모드에서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극기는 극이 딸랑 2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극기라고 이야기하죠. NS 한 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이 딱 2개, 그래서 이극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폴피치, 극 간 간격은 우리가 한 바퀴, 이제 회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360도를 돌리면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극기니까 이제 폴피치는 이제 180도로 이제 둡니다. 그래서 NS극, 서로 이제 180도 위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코일을 감을 때도 각상, 지금 A상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A상 코일이 있다 그러면 A상 코일을 본다 그러면 여기도 180도 위치에다가 우리가 폴피치, 극간 간격을 둡니다. 180도. 이극기는 그렇게 우리가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극기하고 사극기가 이제 뭐가 달라지냐라는 것, 물론 사극기면 이제 극이 이제 4개가 되겠고, 이제 폴피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4로 나누면 90도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르지만 실제로 이제 이걸 갖다 어떤 부분이 실제로 달라지는지를 갖다 비교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씁니다. 이게 기계각과 전기각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각은 실제로 얘가 이 계좌죠. 계좌가 실제로 이 공간상에서 돌아가는 가격이죠. 기계적으로 실제 돌아가는 가격이죠. 기하학적으로 실제 돌아가는 가격을 각을 실제로 돌아가는 각을 나타내주고 이걸 기계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얘가 이제 이 자석에 돌렸을 때 코일에 유기기전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코일에 생긴 유기기전력이 실제로 전기적으로 진행하는 각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전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이 이극기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사극기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걸 갖다 이제 비교해 보면 가장 현실적인 차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봅니다. 돌려봅니다. 여기를 갖다 0도라고 놓고 기준을 해놓고 한번 돌려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여기를 갖다 180도, 여기 0도에서부터 실제로 이 자석을 180도 기계적으로 진행을 시켜봅니다. 회전을 시켜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코일 단면을 통과하는 기전력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 기전력을 알기 전에, 어차피 기전력이라는 이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환량에 의해서 변하는 양에 의해 가지고 변화율에 따라 가지고 기전력이 발생되는 거니까 선행적으로 이 자속을 먼저 알아보는 게 낫겠죠. 이 코일이 느끼는 여기서부터 0도에서부터 180도 돌렸을 때 코일이 느끼는 자속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코일은 그 경계면으로, 이 경계면으로 이루어진 이 면이 코일의 본질이라고 하죠.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자기한테 의미 있는 자기장이 되는 거죠. 통과하는,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 근데 어떻게 통과하는 자기장만이 유효한 자기장이냐면, 자, 면 벡터가 이렇게 서 있다고 봐요. 수직한 벡터, 면은 수직한 벡터가 자기 면 벡터가 되죠. 그 면 벡터의 수직으로, 즉
자기랑 이게 벡터로 따지면은 얘랑 나란하게 자기랑은 자기 벡터랑 나란하게 통과하는 여성만이 유효한 양이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수직으로 통과한 약물만을 유효하게 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물리량이 다 그렇죠. 자기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물리량이 다 그렇습니다. 면에 관계될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자석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지금 0도의 위치에 서 있을 때는 뭐냐면 코일이 느낄 때는 수직으로 통과한 양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0이죠. 0이죠. 0도일 때 기계적 각도가 지금 0도에 있었을 때요.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점점점 각도가 점점 세워지면서 이걸 통과하는 90도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점 생기죠. 쭉쭉쭉쭉 돌리면 그러다가 요때가 되면 이만큼 돌아오면 이때가 뭐냐면 이 면의 수직한 그러니까 가장 90도를 진행시켰을 때 즉 기계적으로 90도를 진행시켰을 때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자기장은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이 코일이 느낄 땐 최대값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또 더 진행시키면 그 값이 점점 줄다가 다시 0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줄다가 이렇게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기계적으로 이거를 갖다 이 자석을 180도 돌려봤더니 코일이 느끼는 유효한 자석은 0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 이야기예요. 즉 전기적으로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변화율이 이 시간적인 변화율이 결국 기전력이 되니까 기전력은 여기랑 위상차만 90도 날 뿐이죠. 위상차만 90도 날 뿐이죠. 물론 이제 앞에가 이제 dt분의 d파이 지금 여기는 90도를 갖다가 여기는 앞서게 해주죠. 그러니까 기전력이 마이너스만 빼면 얘보다 여기 앞에 오게 되는데 90도를 앞에 오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서게 될 건데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집어져서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기전력은 실제로 요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냐면 같은 위상차만 이렇게 날 뿐이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각은 똑같죠.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면 정기적으로는 180도가 된다면 기전력도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면 똑같이 180도가 되는 것이죠. 즉 이극기는 기계적으로 180도를 진행시켜 봤더니 얘를 돌려봤더니 회전을 시켜 봤더니 정기적으로도 180도가 진행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전력이 결국 180도가 지금 이동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딱 절반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딱 절반이잖아요. 얘는 이제 여기로 봐도 되죠. 결국 여기로 여기 상만 180도 틀어져 있지. 여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각은 동일하게 180도죠. 그래서 이걸로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걸로 자기장으로.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즉 이극기는 전기각과 기계각은 결국 동일해지더라. 기계각과 전기각은 동일해지더라. 이겁니다. 반바퀴를 더 돌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돌려보면 여기 한 바퀴 채워보면 되죠. N극이 여기 있다가 이제 요만큼 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면 결국 면 벡터를 DS 벡터를 이렇게 잡으면 면의 수직한 벡터죠. 아까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통과했다면 이걸 갖다 플러스 방향으로 잡는 다음에 이걸 이렇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방향이 되면 이렇게 통과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S극이니까 요렇게 통과하는 거죠. 여기를 갖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근데 양으로 따지면 점점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점점점 수직하게 되니까 결국 수직하게 되니까 점점 크기는 커진데 이제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통과하는 거죠. 요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90도를 더 돌리면 이제 이렇게 돼서 기계적으로 한 바퀴 다 돌린 거고 기계적으로 한 바퀴 돌리니까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뭐예요? 전기각과 기계각이 같이 나타나죠. 정기적으로도 정확하게 한 사이클을 그리게 되죠. 즉 한 바퀴를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즉 전기각과 아까 말했던 전기각과 지금 기계각이 같은 게 이제 이극기의 특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극기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3상의 전기를 얻으려면 3상의 전기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얻어내고 있습니다. 120도 간격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A상, B상, C상을 갖다 120도 간격으로 우리가 뽑아내고 있죠. 이제 그런 120도 간격의 위상차를 얻어내려면 B상이나 C상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냐, 공간상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냐. 전기각과 기계각이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20도를 틀려면 기계적인 위치도 뭐냐면 공간상 위치도 정확하게 몇 도를 틀어놓으면 돼요? 120도를 틀어놓으면 되죠. 그래서 B상을 여기다 두고 회전을 이렇게 시킨 다음 B상을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자, B상이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여기가 이제 C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120도를 갖다 틀어놓고 싶으면 전기 각도를 갖다 120도를 틀어놓고 싶으면
이 간격을 갖다가 실제로 120도 간격으로 배치를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항상 전기를 얻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120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기각이 180도니까 여기 기계과가 전기각이 같으니까 120도를 그냥 틀어놓으면 돼요. 120도를 틀어놓으면 된다는데 이제 여기 식은 나중에 이제 사극기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에 이제 스페이싱 얼마나 이제 그 120도가 차이가 나게끔 하려면 각상 배치를 몇 도를 틀어놓으면 되느냐. 기본은 이극기에서는 그냥 기계각과 전기각이 같기 때문에 그냥 110도를 틀어놓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뭐 이용해서 봐도 되고, 이제 극수가 늘어나면 요 식을 갖다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극기니까 120도를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각상 차이를 위상차를 120도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극기는 여기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일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0Hz 전기를 얻으려면 그럼 이극기인 경우는 요거를 갖다가 몇 바퀴를 돌려주면 되냐, 회전 속도는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는 얘기죠. 1초에 몇 바퀴를 돌려주면 되냐, 그런 개념으로 봅시다. 60Hz는 1초에 정기적으로 몇 번 반복한 거죠. 몇 번 회전한 거죠. 뭐 이걸 갖다 진동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회전했다고, 회전하는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회전했다고 보면 되죠. 정기적으로 60바퀴 돈 거죠. 1초에 60바퀴 도는 거죠. 60번 진동한 거죠. 60Hz라는 것은. 이극기에서는 그러면은 이 자석을 1초에 몇 바퀴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1초에 60바퀴를 돌려야 돼. RPS죠. 1초에 초당 60바퀴를 돌려주면 60Hz 전기가 나오는 거죠. 한 바퀴 돌렸을 때, 정확하게 한 바퀴 돌렸을 때 한 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각과 기계적인 각이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한 바퀴를 돌려줬을 때 정기적으로도 정확하게 한 주기가 되는 것이죠. 초당 회전수라고 봐도 되고 초당 진동수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초당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전체가 회전 속도도 뭐냐면 초당 회전수로 비교하는 것이 좀 편하겠죠. 그래서 결국 같다라는 이야기죠. 60Hz 기전력을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60rps로 돌리는 게 이극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RPM으로 바꿔보자면 말이에요. RPM으로 바꿔보면 여기다가 분당 회전수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3600rp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RPM이 헷갈리면 RPS란 단위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분당 회전수로 바꿔서 보는 방법이 조금 덜 헷갈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RPM보다는 RPS로 사실 먼저, 헷갈리면 RPS를 먼저 봅니다. 왜? 다른 것들은 다 초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만 분당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뭔가 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RPS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RPM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관점에서 사극기로 바꿔놓으면 기계각과 전기각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 전기각과 기계각이 어떤 관계로 바뀌어가는지를 갖다 보는 게 이극기와 사극기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극기다. 사극기면 이제는 극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NS가 이제 두 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NS, NS. 요렇게가 한 세트, 요렇게가 한 세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디서부터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쨌든 극이 4개 있는 게 사극기가 되겠습니다. 사극기면은 폴 간격은 어떻게 돼? 폴 간격. 폴 간격은 360도가 한 바퀴니까 사극기니까 4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90도. 90도 간격이 이제 폴 피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뭐냐면 자석도 지금 90도로 돼 있죠. 이게 90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90도. 그 다음에 이 코일도 90도 간격으로 감았죠. 이게 90도. 여기 한 세트가 90도예요. 여기 폴 피치가 90도다. 여기다 90도. A 다시. 그러니까 아까는 이극기 같은 A를 여기다 감고 A 다시 리턴 코일 여기다 감았잖아요. 180도. 폴 피치가 180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90도라는 얘기, 이렇게 감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조금 먼저 차이가 났죠. 사극기하고 이극기에서. 자, 폴 피치가 이제 180도에서 이제 90도다. 이제 이렇게 나누면 돼요. 360도. 1회전이 이제 360도니까 여기다가 폴 개수로 나누면 돼요. 폴 개수가 2인 경우는 180도가 되겠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6극기니 8극기니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극기면 이렇게 되면 90도. 6극기면 여기다 6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에서 4로 가는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그걸 확장해서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요걸 갖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들 기준을 0도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코일이 감겨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90도만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는 180도 돌렸는데 바로 180도 돌렸는데 90도만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N극에서 N극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하겠죠. 그럴 때 여기 이 코일이 느끼는, 이렇게 감아놨던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라는 것이죠. 자, 기계적으로 이제 90도를 갖다가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만큼.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0도에 있을 때는 이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없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점점점 이렇게 돌아갈수록 코일을 통과하는 90도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점점점 이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가한다. 그러다가 45도가 됐을 때 이 코일과는 이제 90도 선상에 서게 되죠. 45도를 돌았을 때. 그러니까 즉 자기장은 여기가 피크가 되는 거죠. 요 지점이 피크가 되는 거, 45도. 아까는 90도였는데 이제 45도에서 피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만큼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0에서 시작해서 여기 이제 틀고 지나갈 때, 여기 N극이 여기 틀고, 이 N극이 여기를 틀고 지나갈 때 90도 45도를 돌았을 때, 기계적으로는 45도죠. 45도를 돌았을 때 여기는 이제 피크값이 되고 90도 진행했을 때 다시 0이 됐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전기각의 진행이고 이게 실제 기계각의 진행이죠. 기계각은 90도 진행할 때, 기계각이 90도 진행을 실제로 했을 때 전기각은 몇 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죠? 몇 도요? 자, 요게 기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E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요걸 만들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건 90도 위상차만 났지 진행하는 각은 똑같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한 주기가 360이니까 이게 반주기가 와버렸잖아요. 반주기가 왔으니까 정기적으로 진행한 각은 180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극기하고 이극기는 좀 달라졌죠. 아까는 이거랑 얘랑 같았는데 같지 않고 기계각의 2배만큼이 전기각이 진행을 했습니다. 즉 아까 여기가 얘는 90도 진행, 여기는 이제 90도 진행을 했을 때 곱하기 200, 즉 얘는 180도 진행했죠. 즉 기계각보다 2배 더 많이 진행하는 관계가 사극기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여기까지 한번 180도까지 다 돌려보면 요 구간이 나오겠죠. 요 구간이 나오겠죠. 이제 S극이 이제 이게 이제 N극이 아니라 S극이 얘가 돌리면 이제 S극이 한번 마지막 90도를 돌리고 가면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채워지겠죠. 즉 기계각의 입장에서 보면 180도 돌렸을 때, 즉 180도 돌아왔을 때, 180도 진행을 했을 때 전기각은 한 바퀴 일주를 하게 되는 셈이 되죠. 일주를 하게 됩니다. 즉 이극기랑 달랐죠. 이극기는 기계각과 전기각이 같아서 기계적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정기적으로도 한 바퀴를 진행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여기는 기계적으로는 180도 진행했을 때 정기적으로는 한 바퀴 도는 셈이 되더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달라졌죠. 이걸 갖다가 3상으로 그러면 배치를 한다. 이 코일을 갖다가 지금 A상만 지금 얻어낸 셈인데, A상만 지금 얻어낸 셈인데, 이걸 갖다가 B상, C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3상을 얻는다 그러면은 몇 도 간격으로 우리가 공간상에 배치를 하는 게 맞겠냐. 그러면 이게 정기적인 관계니까 120도 차이가 나려면 여기가 180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여기까지가 180도니까 120도는 여기 위치예요. 그러면 공간상에서 실제 기계각 입치에서 보면 공간상에서 보면은 60도 위치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90도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여기가 나는 120도 위상차가 나는 3상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스페이싱 디그리는 얼마 정도로 하면 되냐, 이렇게 사극기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2분의 1에서 60도. 그래 보면 이게 60도라는 것은 알게 되겠죠. 60도라는 거. 그러니까 120도가 아니라 실제는 120도 위상차를 내고 싶다면은 실제 공간상의 배치는 몇 도에다 배치를 하면 되냐면 60도에다가 배치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60도니까 요만큼이면 45도니까 한 요쯤에다가 비상이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폴피치는 이제 90도 간격이니까 이제 90도가 이제 벌어지면 되겠죠.
90도가 벌어진 위치에다가 리턴 코일을 배치하면 되겠죠. C상은 또 거기서부터 또 60도 벌어진 위치, 그 다음 거기다 이제 또 90도 위치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뒤에서 이제 그 배치된 것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기적으로 120도 간격이 되려면, 정기적으로는 여기가 120도잖아요. 그러면 공간상 배치할 때는 120도, 실제 정기적 위상차가 120도 나게 하려면 공간상 배치는 이게 기계각을 보시면 돼요. 기계각 위치가 실제 기하학적인 위치라고 보면 돼요. 60도 떨어뜨려 놓으면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120도 벌어지게 된다. 뭐 이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극기다. 이게 사극기 발전기가 되니까 사극기인 경우에 얘를 갖다가 한 바퀴를 돌리면, 얘를 한 바퀴를 결국 돌리면 반바퀴, 아까 좀 180도가 반바퀴죠. 반바퀴 돌렸을 때 한 주기를 진행했으니까 한 바퀴를 돌리면 두 주기를 진행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죠? 사극기인 경우는 이 자석을 한 바퀴 돌리면 두 주기가 진행한다고. 두 바퀴 도는 거, 정기적으로는 두 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각과 기계각의 관계가 이게 2배 이렇게 됐었죠. 이런 관계가 됐었죠. 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한 바퀴만 돌렸는데 정기적으로는 2배가 진행하는 거죠. 2배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두 바퀴 도는 것처럼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Hz 기전력을 얻으려면, 이 코일에서 60Hz 기전력을 얻으려면, 60Hz 기전력, 그러니까 초당 60바퀴 도는 거죠. 초당 60바퀴가 도는 60번 진동하는 60주기죠. 초당 60주기를 만들어내려면 이 계좌는 얼마의 속도로 회전시키면 되냐? 얼마로냐? 그 절반으로만 회전시키면 되죠. 초당 30바퀴만 돌려주면 돼요. 초당 30바퀴만 돌려줘도 한 바퀴 돌릴 때 두 주기가 가니까, 한 바퀴 돌릴 때 두 주기가 가니까 반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극기인 경우는 아까 이극기인 경우는 우리가 똑같은 스피드로 돌려줘야 했었죠. 초당 60바퀴를 돌려줘야 60Hz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계좌를 갖다 실제로 얘를 갖다가 반만, 그거의 반에 해당하는 속도로만 돌려주더라도 60Hz를, 동일한 60Hz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극기가 그러면 고속기가 되겠어요? 사극기가 고속기가 되겠어요? 얘를 갖다가 터빈이 돌릴 거 아닙니까? 얘를 다 돌릴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상용주파수가 60Hz라면 60Hz 전기를 얻으려면은 어떤 게 고속기가 되겠어요? 이극기가 고속기가 되겠어요? 아니면 사극기가 고속기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극기가 고속기가 되죠. 똑같은 60Hz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얘는 이극기는 초당 60바퀴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사극기가 되니까 뭐예요? 얼마만큼만 돌려줘도 되는 거죠? 초당 30바퀴만 돌려줘도 되는 거죠. 그 속도가 절반으로 줄은 것이죠. 그러니까 회전기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고속으로 돌려줘야 되는 부담이 반으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사극기까지도 우리가 고속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극기가 가장 고속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발전기는 주로 이극기와 사극기 두 사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화력발전소 보통 이극기 또는 사극기를 쓰고요. 원자력발전소는 주로 사극기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코일 간격 아까 보실까요? 아까 3상을 얻으려면, 자, A상은 지금 90도 간격으로 배치를 했죠. 폴피치가 지금 90도예요. 폴피치가 극간 간격이 지금 90도로 배치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세트가 더 있죠. A상 한 세트가 됐죠. 여기 똑같이 90도, 다 90도 간격으로 지금 배치가 됐죠. 요렇게 감는 코일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감는 코일이 있는데, 여기 이제 두 세트로 감아져 있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갖다가 연결을 이렇게 쭉 하겠죠. 그래서 뭐 필요하면 전압을 높이려면 직렬로 연결하면 되죠. 뭐 아니면 전류를 높이려면 이 관계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같은 상거니까 같이 되겠죠. N극 이렇게 돌아갈 때, N극 돌아갈 때 여기도 똑같이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위상의 같은 전압이 나타나는 것이죠. 같은 위상에 같은 전압이 나타나는 거니까 요 두 개 코일을 시리즈로 이제 연결을 할 때, 시리즈로 연결할 것인지 또 패러럴로 연결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대개 이제 요거는 시리즈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상 볼까요? B상을 보면 A상 보고, 그 다음 B상을 보면, B상은 여기에 몇 도 간격으로 떨쳐놨죠? 아까 어떻게 된지 알겠죠? 여기는 60도 간격을 벌려뜨리면 60도를 벌려주면 여기가 실제로는 전기각은 120도가 된다겠죠. 전기각으로는 120도 차이가 된다. 그러니까 3상에 이제 120도 B상이 되는 거죠. B상도 여기서 B 다시가 리턴 코일이 여기 있죠. 90도 배치를 했죠. 그
다음에 C상은, C상은 또 여기로부터 몇 도 뒤에요? 여기로부터 또 C상은 60도. 60도, 여기를 60도. 이렇게 60도 부러졌고, 그 다음에 C'가 또 이렇게 해서 자기끼리는, 자기 폴피는 또 90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두 세트씩 해서 각각 이제 A상은 A상끼리 뭐 직렬로 연결하고, B상은 B상끼리 직렬로 연결하고, C상은 C상끼리 이제 직렬로 연결해서 감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사극기, 감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극기만 알아도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극기를 갖다가 알고 사극기까지만 한번 진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 다른 뭐 6극기나 8극은 뭐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더 복잡하지만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동기속도는 또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갑니다. 그러면 2극기다. 2극기면은 60Hz 기전력을 만드는데 계좌를, 현재 발전기 모드에서 일단 계좌를 갖다가 전기각과 기계각이 같았죠. 그죠? 전기각과 기계각이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1초에, 정기적으로 1초에 1초잖아요. 1초에 60번 진동한다. 60주기죠. 아마도 60주기. 회전으로 따지면 60번 회전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60번 회전하는 기전력을 만들어내려면 똑같이 계좌를 초당 60바퀴 돌리는 회전이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건 주파수하고 이 속도랑 이 속도를 갖다 뭐라고 그런다 했죠? 이 속도랑 딱 일치하는 이 속도를 무슨 속도라고 그런다 했죠? 동기 속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 속도는 여기서는 뭐라고 되냐면 60rps가 되는 것이죠. 이걸 rpm으로 굳이 바꿔보자면 얼마나 되냐고 3600rpm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rpm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rps를 먼저 한번 딱 떠올린 다음에, 아, 거기다가 60 정도 곱한, 60을 곱한 수치가 우리가 rpm, 분당 회전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극기다. 그러면 60Hz 기전력을 만드는데 계좌를 갖다가 속도를 갖다가 반으로만 돌려줘도 된다. 속도를 갖다가 반으로 줄여서 돌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30rps, 즉 전기각과 기계각과의 관계는 뭐냐면 2배. 반만 돌려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기계적으로 반만 돌려줘도 되는 것이니까, 즉 초당 60회전의 전기 기전력을 얻어내려면 초당 60바퀴가 아니라 초당 30바퀴만 돌려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30rps로만 회전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는 이제 동기 속도로 따지면 이거는 60Hz일 때, 정확하게 60Hz일 때라면 그거에 일치하는 회전 속도는 뭐냐면 이게 동기 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동기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rps가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60Hz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61이면 그게 맞춰서 이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딱 이게 동기 속도가 절반으로 주네요. 그죠? 절반으로 주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일반화해서 시켜서 쓴다면, 이극기일 때는 동기 속도가 이극기일 때는 주파수죠. 주파수랑 같죠. NS랑 주파수랑 같죠. RPS니까 이게 같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랑 같죠. 60Hz일 때 60rps 했잖아요. 그죠? 그럼 사극기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극수가 우리가 늘 때 이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P분의 2를 두는 거예요. P분의 2. 그 다음에 곱하기 주파수 이렇게 넣는 거죠. P분의 2. 그러니까 2극기면 그냥 1이잖아요. 그냥 2극기면 1이잖아요. RPS. 자, 2극기면 1이 되고 4극기면 그거에 이제 2분의 1이 되죠. 주파수.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돼요? 만약 4극기라면 얼마가 돼요? 30rps가 되는 거죠. 30rps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일반화하기 위해서 요것이 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극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실제로 뭐냐면 속도는 반으로 줄더란 이야기죠. 속도는 반으로 줄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요. 근데 RPS로 나타낼 땐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주로는 RPM으로 나타나니까 초당 회전수니까 분당 회전수로 바꾸려면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분당 회전수니까 여기다가 60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기속도식 이렇게 쓰잖아요. NS는 뭐라고요? 120F에다가 P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위가 이제 이건 RPS가 아니라 RPM인 것이죠. RPM으로 썼을 때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극수를 늘리게 되면 동기 속도가 이제 그거에 이제 반비례해서 좀 깎이는 거죠. 2극기일 때 3600rpm이면 4극기다 그러면은 이제 1800rpm은 다 반으로 뚝뚝 잘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RP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RPS, 초당 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60만 곱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동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전동기에서는 그 삼상 기전력을 받아가, 삼상 전원을 받아가지고 회전자개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제 발전기 모드에서는 자기장을 돌려가지고 결국 기전력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터에서는 삼상 전원을 받아가지고 그 회전자개를 이용해서 이제 결국 돌리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모터죠. 전동기 모드죠.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극기다 그러면 이렇게 감는다 그랬죠. 자, 어떻게 감느냐면은 폴피치는 180도죠. 폴피치는 180도. A상은 이렇게 감았죠.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 180도 밑에다 감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상은 120도, 정기적으로 120도 이상차가 나도록 해주려면 여기 간격을 갖다 120도 밑에다가 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갖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를 감으면, 이와 같이 감으면 딱 보면 이거는 이극기 감기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극기 감기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 A상과 B상과 C상에다가 요런 삼상 그 전류를 갖다 넣어줬더니, 삼상 전류를 넣어줬더니 어떻게 되더라? 만약에 60Hz라면, 지금 제가 예를 갖다 60Hz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0Hz 삼상 전류를 넣었더니, 60Hz 삼상 전류를 줬더니, 자기장은 지난 시간에 해봤듯이 60rps로 회전하는 회전자개가 만들어지다. 60rps로 돌아가는 회전자개. 얘가 한 주기 갔을 때,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한 주기 진행했을 때 자기장도 뭐냐면 정확하게 한 주기가 돌아가는 그런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아까의 경우랑 똑같죠. 사실은 상황만 바꿔놓고 보면 자석을 한 바퀴 돌렸더니, 이극기 자석을 한 바퀴 돌렸더니 정기적인 것도 결국은 한 바퀴가 진행된다. 즉 1주기가 진행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기를 이극기 감게 놓고 전류를 갖다 삼상전원을 갖다 한 주기를 딱 줬더니 자석도 결국 한 바퀴 돌아온 회전자개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상황을 갖다 뒤집으면 돼요. 자석을 갖다가 돌리는 거랑 정기적인 진행하는 그 회전 속도랑 완전히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제 이극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극기가 만들어내는 회전자개는 어떨까요? 사극기가 이건 지금 이극기 감기에 지금 삼상전원을 준 거죠. 이게 사극기 감기죠. A상, A 다시 지금 이렇게 두 세트로가 돼 있죠. 이렇게 함께 90도. 90도로 배치했고, 그 다음에 B상은 여기 60도, A상과 B상 간격은 60도죠. 60도. 아까는 이제 여기는 이제 120도고 여기는 60도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극기 감기입니다. 사극기 감기를 해놓고 여기다가 삼상 전원을 동일하게 120도 이상차가 나는 삼상 전원을 동일하게 줘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 한번 여기서 따져봅니다. 만약에 0도, 여기서 쭉 봐보세요. 지난 시간에 봤던 방법대로 동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0도예요. 0도면은 여기를 A상, 여기를 빨간색 A상, 파란색 B상, 요색이 이제 C상이죠. A상은 지금 이 순간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다 A상에는 아무런 표시도 안 하면 되죠. 각각 두 세트입니다. A상 두 세트, B상 두 세트, C상 두 세트예요. 자, A상은 아무런 전류도 흐르지 않죠. 자, B상은 파란색이니까 마이너스는 지난 시간에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랬고, 이제 플러스일 때를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 방향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B상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B상 하나 더 세트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여기에 리턴 코일은 90도 뒤에 있겠죠. 여기에 있겠죠. 90도 간격, 요게 이제 자기 겁니다. 여기 자기 세트입니다. 요게 자기 리턴 코일은 이렇게 돼 있죠. 들어가니까 이쪽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요놈의 리턴 코일은 여기에 있겠죠. 여기 90도 폴피치. 요놈이 이렇게 B2 다시 이렇게 또 요게 한 세트고, 이제 요게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리턴 코일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상은 여기가 플러스죠. 이렇게 플러스니까, C상 여기 있죠. 여기 C1 여기가 플러스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잡았죠. 요놈과 한 세트는 C1 다시 요놈 여기 있죠. 폴피치가 90도 간격으로 돼 있죠. C상도
이게 C1 다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게 C2의 또 리턴 코일은 이렇게 되죠. C2의 리턴 코일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봐요. 여기서부터 전류가 들어가고 나오죠. 전류가 들어가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은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고 아니 전류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다 찍혔으니까 여기가 전류가 이쪽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고 이쪽은 전류가 나오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전류를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되죠. 위를 가리키죠. 엄지손가락이 위를 가리키죠. 그러면 위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이쪽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자극이잖아요. 여기 고정자가 이거니까 여기가 자극이니까 들어가는 쪽은 뭐가 되냐면 S극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쪽은 S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S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요렇게.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총체적으로 보는 거죠.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이쪽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은 이렇게 요 관계를 보는 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죠. 엄지손가락이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엄지손가락이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자, 요 관계에서 이 전류하고 요 전류 관계에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하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가리키게 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자극이니까 여기가 자극이잖아. 자극이니까 나가는 쪽은 여기가 이제 N극이 되는 거죠. 여기는 N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요 두 개 요 전류 관계로 보면 돼요. 전류가 여기는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엄지손가락을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이쪽 방향. 즉 여기 자극을 기준으로 보면 들어가는 쪽은 N극입니다. N극이 아니라 S극. S극이죠. S극. 자, 여기 들어가는 방향은 S극이 되겠어요. S극. 자, 그런 식으로 또 여기도 봐보세요. 이렇게 요놈하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쪽 자기장의 모습이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모습이 되겠죠. 들어가고 나오고 되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럼 엄지손가락이 여기를 가리키죠. 엄지손가락이 여기를 가리키죠. 그러면 여기를 자극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N극이 되는 거죠. 즉, 요 상태에서 요 0도, 그 회전운동으로 따지면 여기 0도 위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따질 때 T0라고 봤던 그 지점이죠. 여기 봤더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냐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자기장에 포폴로 하나, 둘, 셋, 넷 포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서 있는 상태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 두 단계 정도까지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게 위상자가 110도 난 걸 갖다가 이게 포폴로 와인딩 해놓은 상태에서 전류를 넣어주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극기랑은 어떻게 회전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정기적으로는 90도 이동을 시켰어요. 정기적으로. 지금 이거는 정기적인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동시켰을 때 이제 자기장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회전 자기장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봤더니 그대로 따라서 보면 A상 두 세트. A상은 여기죠. A상 여기 있고 A상은 나가는 거고 A2도 있죠. 나가는 걸로 잡았죠. 플러스니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거 세트는 자기 거 리턴 코일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면 요놈 두 개가 자기 거고 요놈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다 찍어보라냐. 이런 식으로 딱 쭉 찍어보니까 A상, B상, C상을 다 찍어보니까 이와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고 요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나오죠. 대칭으로만 보자는 얘기죠.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서 손가락이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이렇게 돼. 여기 자극 기준을 하면 여기는 N극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하고 두 개를 보세요. 두 개를 보세요. 두 개 관계 보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여기를 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향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자극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S극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개 관계를 보세요. 전류가 만든 자기장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요 방향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죠. 여기 N극. 자, 그 다음에 또 요 전류하고 요 전류를 보면 네, 이렇게 되네요. 네.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요런 방향, 엄지손가락에 여기를 가리켜야 맞아요. 두 개 졸류 갖고 짜보면 S극이 되죠. 자극을 기준으로, 항상 우리가 자극을 기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자석을 보면 여기를 N극이라고 S극이라고 하면 자극을 기준으로 자기력성이 나간 쪽을 우리가 N극이라고 그러고 들어가는 쪽은 S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까 걸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여기 0도, 정기적으로 0도일 때 상황을 보자냐. 여기 있었죠. S극이 여기 있었죠.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네요. 이렇게 돌아가네요. N극이 있었던 게 이리 돌아가네요. 그죠? 즉, 정기적으로 90도 진행을 했는데, 회전자기는 45도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90도를 진행시켰는데, 회전자기는 45도만 진행했습니다. 꼭 그거랑 똑같죠. 아까 자석은 45도, 이게 자석은 반만큼 돌렸는데 전기각은 2배를 이동하는 거랑 이제 거꾸로, 아까 거랑 거꾸로 뒤집어 보면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90도 이동을 시켰는데, 회전자기는 45도만 진행, 즉, 반밖에 안 왔죠. 그죠? 즉, 이제 나중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전동기를 만든다 그러면은, 결국 회전자계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회전자가 따라서 돌 거거든요. 이 속도보다는 더 빨리 돌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동기기라면 같은 속도로 도는 게 동기기예요. 그러면 사극기로 감았다 그러면은 이극기로 감았다 그러면 얘가 진행하는 속도랑 얘가 진행하는 속도 똑같잖아. 90도 갈 때 얘도 똑같이 90도 가고 한 바퀴 돌 때 정확히 한 바퀴 도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한 번만, 여기까지만 한 번 더 가볼까?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가면 마찬가지죠. 정기적으로 180도 진행했는데 얘는 회전자기장은 90도밖에 진행을 안 하죠. 즉 반밖에 안 갔죠. 즉 사극기 감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60Hz 삼상전류를 주면 회전자계는 60rps가 아니라 속도가 반으로 줄죠. 30rps로 돌아가게 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RPM으로 표현하면은 그 60만 곱하면 되죠. 30에다 60만 곱하면 1800rp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회전자기장을 가지고 이 속도로 만들어진 회전자기장을 가지고 우리가 회전자를 돌린다면 동기기 같으면은 동일한 속도인 1800rpm으로 회전자가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2극기로 돌린다면, 아까 2극기로 돌린다면, 전동기라고 생각하면, 전동기라고 하면 고정자 회전자기가 여러 속도로 돌아가는, 또 동일한 뭐냐면 상상 120도 차이가 나는 삼상 전원을 갖다 공급했는데, 회전자기가 이건 초당 60바퀴 돌아가는 회전자기야. 그 회전자기로 뭐냐면 동기기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있는 여자되어 있는 자석을 갖다가 끌고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동기 속도로 돌아가죠. 즉 회전자기가 돌아가는 속도가 3600rpm이면 그 안에 있는 회전자도 3600rpm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극기라면 어떻게 했어요? 사극기라면 동일한 걸 줘도, 동일한 삼상 전원을 줘도 속도가 반으로 주는 거죠. 동기 속도가 1800rpm으로 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회전자도 뭐냐면 그 속도가 3600rpm을 돌지 않고 1800rpm으로 반으로 속도가 준다라는 것이 바로 2극기하고 4극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1800rpm 4극기를 갖다 쓰는 게 낫겠고, 나는 고속기로 쓰는 게 더 고속기로 적용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2극기로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발전기도 그렇고 모터도 그렇고 가장 많이 쓰는 극수가 몇 극수냐면 4극수를 가장 많이 쓴다. 3600rpm으로 돌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회전기의 2극기와 4극기 관계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극수하고 동기 속도 관계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극기에서 4극기로 늘려봤더니 결국은 속도가 그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되더라 라고 하는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